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술창작 9번째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정물화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건데 아마 제 예상인데 처음보다 저를 많이 미워하게 됐을 것 같아요. 제가 과제를 너무 무리하게 많이 낸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서진솔에 여러분이 과제 업로드를 할 때 너무 많아서 좀 힘들다 이런 의견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무 부담 갖지 않기를 바라긴 했는데 미안해요. 근데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저는 1학기 때 되도록이면은 진도나 결과물들을 많이 뽑아내서 2학기 때는 수능이나 여러분 입시 준비하는데 좀 덜 부담을 주고 싶어서 1학기 때 좀 몰아서 과제를 제시한 느낌이 없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을 위해서 지금 조금 더 고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주면 어떨까요? 자, 오늘 수업은 정물과 풍경 이야기를 담다. 그 중에 나의 마음을 담은 정물화 그리기 두 번째 시간이라고 선생님 방금 얘기를 했어요. 일단 단원 목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정물화와 풍경화의 특징과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 둘째, 다양한 정물화와 풍경화 작품들을 감상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입니다. 자,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 작품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대요. 오늘 월요일 수업에는 과제 안내가 없을 거고 목요일에 선생님이 이번 주 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적정 수강에 대해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그게 부적정 수강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고 여러 기계로 이제 동시에 접속을 해서 여러 수업을 동시에 한 번에 듣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크로 돌리는 거는 이제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술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듣는 학생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억울하다고 얘기를 했던 친구가 어떤 케이스였냐면 컴퓨터에 수업 창을 띄워놓고 이제 걔를 뒤로 놓고 앞에서 이제 PPT로 과제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인터넷 창이 온라인 클래스 듣는 그 수업 창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부적정 수강으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최대한 짧게 끝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점점 수업 내용을 나름 핵심만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자, 체크포인트 첫 번째, 다양한 구도, 그리고 두 번째, 눈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형태, 세 번째, 정물을 바라보는 시각.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맞춰서 선생님이 오늘 보여주는 도판들을 한번 보고 그걸 적용해서 나의 작품의 아이디어를 구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할 얘기는 많지 않아요. 이 5가지로 좀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바니타스, 두 번째, 네덜란드 정물화, 세 번째, 동양의 정물 표현, 네 번째, 세잔의 정물화, 다섯 번째, 안성화 작가의 그림. 이 5가지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퀴즈 냈었잖아요. 근데 그 양식을 내가 또 실수했어. 미안해요. 그 양식을 제가 첨부를 안 했는데 과제 낼 때 적어서 내준 친구들이 많았어요. 정답은 폴 세잔입니다. 정답을 맞춘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뭔가 리워드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바니타스 정물화는 보는 사람들한테 조금 교훈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제작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유한함이나 덧없음이나 좀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좀 욕심을 버리고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좀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에 보이는 이제 정물 소재는 해골 있잖아요. 근데 해골 딱 봤을 때 우리는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존재들이었지 내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에 욕심내는 거는 다 좀 덧없는 일이었어 하면서 회개하게 만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바니타스는 17세기 초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한창 많이 제작이 됐는데 여러분이 이제 꼭 이 그림만 아니라 다른 바니타스 정물화들을 보고서 소재들의 공통점이나 아니면은 그림의 분위기 아니면 제작된 시기
제작된 지역 이런 것들만 보고도 아 이거 바니타스 정물화구나 이렇게 좀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많이 그려진 요소들은 책이나 지도, 악기, 그리고 지갑이나 보석, 아니면은 뭐 술잔, 담배, 카드, 그리고 가장 많이 그려지는 해골, 시계, 타고 있는 양초, 비누 거품, 꽃 등이 있습니다. 이런 소재들을 보고 여러분이 이제 장르를 좀 알아차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니타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소재는 아무래도 죽음이나 덧없음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그림에서처럼 해골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시계는 계속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고 유한하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시계 아니면은 타고 있는 양초는 다 타면 없어지잖아요. 사라지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니면 비누겁, 꽃, 특히 꽃은 좀 지금도 그렇지만 비싸고 뭐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사치품을 자랑하는 성격의 정물화에도 많이 소재로 쓰였지만 금방 시들기 때문에 이렇게 인생의 유한함이나 덧없음을 상징하는 바니타스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각각의 그런 특성이나 메시지도 있지만 바니타스 정물화를 보면 특히 이 정물대 위에서 얘네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그냥 널려져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구도를 생각하고 아니면 작가의 의도대로 화면에 재배치를 한다면 좀 이렇게 정돈된 느낌이나 아니면 어떤 의도된 그런 삼각형 구도 아니면은 뭐 원형 구도, 마름모 구도 뭐 이런 구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바니타스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질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것 또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렇게 물건들이 좀 넘어진 채로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거는 얘네들이 상징하는 속세의 업적들이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뒤집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네덜란드 정물화예요. 얘는 딱 보면 어때요? 굉장히 그림이 아름답고 차분하고 그리고 화려합니다. 실제로 사지 못하는 것들을 그런 사치품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좀 감상을 하면서 대리만족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귀족이나 왕들의 초상화를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미술관이나 아니면 책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근데 초상화라는 그런 장르는 어떻게 보면 기록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명사진을 찍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내가 가장 비싼 옷을 걸치고 있는 모습, 아니면 나의 부와 명예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남기는 거죠. 나의 업적과 영광을 이제 후세에 길이길이 알리려는 그런 목적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르인데, 이 꽃을 그린 정물화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사람들은 꽃이라는 그런 물건을 좀 고가이고 그리고 구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상류층의 사람들 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런 꽃을 사놨어.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남겨서 사람들한테 어떤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물화 속에 어떤 소재들을 그렸냐에 따라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나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뭐 의도, 그 당시 시대적 상황, 뭐 풍속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조선시대의 기명절지화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기명절지화라는 건 뭐냐면 옛 그릇이나 아니면은 과일, 채소류, 뭐 책, 도자기 이런 것들을 그린 우리나라의 정물화를 말합니다. 귀한 소재들을 그림으로써 복을 기원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병풍 그림의 세부 장르는 책거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공부할 때 이제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그려진 그림의 장르를 책거리 아니면 책가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병풍은 보통 뭐 서재에 이렇게 세워놓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학문을 숭상하는 그런
정신이 녹아있다고 해야 되나? 조선시대에도 지금처럼 이제 뭐 자식이 장원급제를 해서 높은 관직에 오르길 바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 같은 것들이 좀 비슷했어요. 이 그림은 진짜 사진 같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 나는 지금 굉장히 좀 정돈되지 않은 거친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은 뭐 어떤 물체를 아래다 깔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칠하면서 표현하는 탁본의 표현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난 좀 맑고 깨끗한 느낌을 내고 싶어 하면 수채화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난 좀 불투명하게 굉장히 중첩된 표현 효과를 내고 싶어 하면은 아크릴이나 유화물감, 대비를 강하게 줘서 좀 처음에 봤을 때 강렬한 인상을 주고 싶어. 뭐 사비연필이나 아니면은 콘테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하영희 작가의 김장김치라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낯설게보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었어요. 이 하영희 작가의 김장김치라는 이 작품은 우리가 항상 그냥 우리가 흔하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소재를 특별한 변형이나 아니면은 뭐 효과 없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화면에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낯설게 보기라는 방식을 택한 그런 작품들이랑 이 김장김치라는 작품은 완전히 다르게, 얘는 그냥 사람들한테 아 김치네, 그냥 우리 집도 저런 식으로 김장했는데 비슷하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대중적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좀 새로운 시각에서 표현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부담스럽다면 좀 방향을 바꿔서 보는 사람들의, 대중들의 어떤 공감이나 아니면 관심이나 아 참 맞아 나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소재들을 택해서 보이는 그대로 나타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극사실주의 회화나 아니면은 완전히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작품들을 소개를 했었어요. 근데 이 안성화 작가의 작품은 그 두 가지를 섞어놓은 그런 작품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여러분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작가는 항상 즐겨 그리는 소재가 딱 두 개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는 이 사탕이랑 그리고 담배꽁초, 담배입니다. 자, 사탕이랑 담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일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사탕은 굉장히 달아요. 먹으면 기분이 좋고 그냥 맛있어요. 자꾸자꾸 찾게 돼. 별다른 거부감 없이 그냥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소재로 볼 수가 있어요. 담배는 일단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인식은 몸에 좋지 않다. 뭐 병이나 죽음이랑도 연결되고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 좀 피해가기도 하는 그런 좀 꺼려지는, 근데 작가가 이 두 가지의 소재를 계속 반복해서 그림을 그려요. 먼저 이 사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맛있고 달콤하고 우리를 기분 좋아지게 만들지만 결국 이 사탕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결국에 우리한테는 좀 독처럼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작가는 생각을 합니다. 담배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독이고 전혀 이 대상의 비주얼을 봤을 때 아름답지 않고 좀 해로운 존재지만, 이 담배를 통해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해방감이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은 완전히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물들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담배 그림이랑 사탕 그림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유리 그릇에 담겨 있는 모습을 작가는 그렸어요. 여러분, 유리 그릇에 물체가 담겨져 있으면 걔네는 이제 그냥 우리가 물체를 봤을 때랑 유리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물체랑은 달라 보여요. 유리 그릇의 두께에 따라서 아니면은 빛의 굴절에 따라서 굉장히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유리 그릇에 반쯤 좀 튀어나와 있는 그
물체의 모습과 유리그릇 안에 담겨있는 대상의 모습은 좀 달라 보여요. 그리고 이 작품이 굉장히 극사실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유리그릇 투명함과 그리고 유리그릇의 이 두께, 빛의 효과 때문에 이 안에 담겨있는 형상을 좀 왜곡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멀리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사실적이지만 가까이서 볼수록 점점 더 왜곡된 형태를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유리그릇을 거쳐서 사물을 보게 되기 때문에 좀 흐릿흐릿하게 보이기도 하고 윤곽선도 좀 점점 희미해져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거는 작가가 사실적으로 그리는 그런 재현의 방식을 선택하기도 했지만 투명 유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대상에 다가가기까지 한 번의 어떤 단계를 추가한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의 형태를 좀 시각적으로 변형을 시킴으로써 이중성이나 추상성을 이제 띄는 모습으로 대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이 그림 얘기할 때 극사실주의 회화로 볼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안성화 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극사실주의 회화로 보기보다는 그냥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 있는 정물화라고 보는 게 더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극사실주의라는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작가의 의도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한 감상법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극사실주의 회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일상의 사물들을 굉장히 확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것에 좀 초점을 뒀다면 이 작가는 유리그릇과 그리고 사탕 또 담배꽁초라는 소재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극사실주의라는 카테고리보다는 작가의 의도를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작품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과제를 수행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라고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의 과제를 몇 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 학생들은 바니타스 정물화의 개념을 적용해서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이에요. 자, 첫 번째 참고작은 손우림 학생의 놓치지 마시게라는 손우림 학생의 작품입니다. 일단 바니타스 정물화에 시계라는 소재가 굉장히 자주 사용되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휴지통에 시계를 잔뜩 담아놓고 배경에도 시계를 그려 넣어서 헛되게 보낸 지난날의 시간들을 다 쓰레기통에 넣고 앞으로는 좀 새로운 각오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그 학생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김다원 학생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보면은 접시 위에 메비우스의 띠 모양을 한 그런 어떤 정물이 있고 그리고 숟가락, 포크, 나이프 옆에는 뭐 유리잔도 있고 뒤에는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가 놓여져 있어요. 이 학생은 바니타스에 유리컵 아니면 유리병, 깨진 유리컵 이런 소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인생의 유한함을 상징하는 소재로 많이 사용됐는데 일단 이 학생은 주제로 이제 표현한 메비우스 띠처럼 학생의 끝없이 바쁜 일상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랑 이제 좀 천천히 즐기면서 같이 식사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를 이런 방법으로 나타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김세빈 학생의 작품이에요. 일단 달력이 보이고 아래에 찢어진 달력 그리고 뒤에는 여러 개의 시계가 각각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2000년, 2006년, 2011년, 2015년 이렇게 달력에 적혀져 있는데 이 학생은 2000년에 이제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2016년이 될 때까지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거나 열심히 살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을 조금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다짐들을 이 그림에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꼭 지금 제가 보여드린 3개의 작품에는 다 반성하고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꼭 여러분이 그런 소재나 어떤 메시지를 선택할 때 반성이라는 개념을 넣지 않아도 돼요.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성격에 어울리는 소재들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했던 아이디어는 바니타스에 가깝구나. 내 아이디어는 내 뭐 스케치는 세잔처럼 약간 더 본질적인 걸 추구하는구나. 극사실주의와 성격이 좀 맞겠다. 아니면은 뭐 나는 그 병풍 그림처럼 어떤 학문을 좀 숭상하고 역원근법을 이용해서 그 사물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좀 표현하는데 적합할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아이디어들을 좀 적절하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과제는 여러분이 저번 주에 제출했던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과제 사진을 찍어서 서진소울에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원본 버리지 말고 잘 모아놨다가 등교할 때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파일에 끼워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버리지 말고 꼭 좀 잘 챙겨놨다가 계약할 때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벌써 5월이 됐는데 집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여러분 저희가 항상 응원하고요.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남겨주면 도움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어린이날 빨간 날 잘 쉬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